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자살 유가족, 가족 중에 자살을 한 분을 둔 가족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분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그 괴로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몰려오는 우울감, 죄책감 때문에 그 이유가 더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네, 오늘 모실 분도 그런 자살 유가족인데요. 남편을 잃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으로 그 시간을 이겨내셨다는 분입니다. 네, 자녀 4명과 함께 아픔을 이겨낸 이 절절한 이야기 오늘 들어보시게 될 텐데요. 남편은 자살했다의 저자이신 곽경희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저쪽에서부터 정중히 들어오셔서. 예. 반갑습니다. 우리 곽 작가님 책이 남편이 자살했다 이 제목이 좀 강해서 저는 어떤 뭐 소설이나 이런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라고요. 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2015년도 12월 7일 한 6, 7년 됐네요. 네네. 네, 제가 이제 정말 너무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 이혼하자고 했더니 그 전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예. 하필 그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차마 제 생일에 이혼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날로 한 건데 네. 이제 그 전날 그런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예. 들어보니까 한번 이혼을 했다가 네. 다시 재결합을 했고 네. 또 다시 이혼을 예. 과정 중에 있었던 건가 봐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희망이 1도 없고 예. 이제 완벽한 절망에 빠지니까 이제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애들 넷은 키워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헤어지는 게 답이다. 이제 그런 예.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힘든 시간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견디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뭐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올 네.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네. 시편 18편 29절인데 저희가 이렇게 적을 보면 네. 적군을 향해 달리지 않잖아요. 보통 적을 보면 숨죠. 그렇죠. 주님을 의지할 때 적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담이 제가 넘을 수 있는 담이 아니었어요. 예. 저는 담을 넘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을 넘을 수 있더라고요. 네. 물론 제가 지금 완벽하게 넘은 건 아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완벽하게 넘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쩌면 평생 가는 작업일 수도 그렇죠, 있지만 그렇죠. 정말 여기까지 온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담을 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동안 남편의 죽음을 숨기셨다가 이제 세상에 공개하기까지 또 얼마나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으며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남편분은 언제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셨을까요? 저희 대학교 때 네. 저희 동아리 선배 친구였어요. 네. 그래서 우연히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좀 지내다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쫓아다니시더라고요, 그분이.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집도 탈출하고 싶었고 네. 정말 나중에 또 자살하겠다, 너랑 안 만나면. 아. 그때도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저는 정말 집을 탈출하고 싶었고 이 정도의 남자라면 내가 결혼해도 괜찮겠구나. 네. 날 이렇게 좋아하니까. 근데 참 그게 저의 오산이었어요. 남편이 무슨 지병을 앓고 있었어요? 네, 결혼을 앞두고 자기가 이제 베체트병을 앓고 있었다, 앓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입, 뭐 이렇게 눈, 뭐 이런 안에 그 간호학 출신이거든요. 네. 그런 내장 쪽에도 이렇게 궤양이 많이 생기는 질환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처가 나도 잘 낫지가 않아요. 면역 쪽이 좀 떨어지는 질환이라. 근데 오히려 저는 그 사람이 아프다고 했을 때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잘 됐다 오히려. 왜? 저희 어머니가 참 굉장히 폭언과 폭력이 심하셨는데 예. 아 저렇게 병약한 사람이면 날 때리진 않겠구나. 너 때리는 놈한테나 시집가라 뭐 이런 폭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건강하고 힘이 세면 저를 때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병들고 약하니까 아 결혼해서 매를 맞진 않겠다.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배우자를 선택한 거죠. 아니 아버지의 폭언 폭행은 들어봤는데 네, 맞아요. 어머니의 폭언과 폭행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참 조금 희한한 케이스예요. 네네. 그래서 저희 그 상담 교수님도
이런 경우가 회복이 굉장히 어렵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엄마하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유지돼야 보통은, 네. 예, 대인 관계도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네. 저는 이 대인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 저를 보호해주고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엄마한테서 폭언, 폭력에 시달리다 보니까 저는 늘 죽고 싶고 집을 탈출하고 싶었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오히려 괜찮았고. 저희 아빠는요, 전 어릴 때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야, 진짜.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셨는데 네. 늘 착하고 네. 저희 엄마가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시고 들어오라고 하시면 들어오시는. 그래서 저는 술을 마시는 거랑 알코올 중독이 나쁘다는 걸 이렇게 연결을 못 시켰어요. 아버지가 늘 좋으셨기 예, 때문에. 저희 남편도 대학교 때도 늘 취해가지고 다녔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주는 아버님이 드셨는데 폭행은 어머니가 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 뭐 폭음도 안 하시고 음주도 안 하시는 예, 상태. 저희 어머니 또 상처가 많으시니까. 이제 어머니도 음주 하시고요. 아니, 음주 술은 안 안 드셨어요. 드시고? 예. 그냥 와. 그게 좀 그러니까 어떻게 폭행을 하고 어떤 폭언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건 늘 이제 이렇게 좋은 말로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게 아니고 예. 네. 이렇게 폭언을 그냥 하는 거죠. 나가 죽어라. 이제 애들이 보통 말을 안 듣기도 하잖아요. 예. 심지어 뭐 제가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왔을 때 왜 죽지 살아가지고 왔냐. 그러니까 저도 죽고 싶은 마음에 겨우 집에 갔는데 예. 왜 살아갖고 왔냐 이러니까 저는 이제 난 정말 죽어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남자라도 저를 좋다고 따라다니니까 저는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결혼해서 된 탈출을 하고 싶었군요. 엄마 네네네. 품을 떠나고 싶어서. 네네. 아니 그러면 어쨌든 어머니에게서 나오고 싶어서 결혼을 일찍 하고 싶었는데 그 일찍 하신 결혼이 네네.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정말 처음부터 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술을 원래 좋아했기 때문에 남편이? 예, 늘 술을 마시고 취해서 오고 그러니까 어쩔 때는 누가 밤에 문을 두드려요. 주인집 아주머니신데 혹시 여기 있는 사람이 그 집이 신랑 아니냐고 어디 있어요? 문 앞에 쓰러져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면은 한쪽은 구두고 한쪽은 식당 슬리퍼를 신고 왔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아침에 출근도 못 하기도 하고, 그 뭐 친구들이 술에 취한 사람 데려오기도 하고, 뭐 엘리베이터 타려고 했던 사람이 두드려서 혹시 여기 집 아저씨 아니냐고 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은 뭔가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좀 받았어야 되지 않아요? 안 했나요? 그러니까 제가 권유도 많이 했고, 네. 이렇게 한두 번 상담 받은 적도 있는데 본인이 의지가 전혀 의지가 없으니까 끊고 싶은 생각이 없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그 후에 또 무슨 뭐 경제사범이 됐어요? 예,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예. 뭐 매일 술 먹고 어울리는 사람들이 예. 오히려 이분이 사기를 당했는데 이분이 사기를 친 걸로 돼가지고 그 몸이 아픈 상태에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교도소에 있는 동안 술 못 마시니까 뭐 병이 다 나아가지고 나올 정도로 술을 못 예, 먹으니까. 술을 못 먹으니까 굉장히 건강해서 나왔는데 잘 됐다. 얼마나 보고 저는 그때 잘 됐다고 얼마나 생각했죠. 한 보겠어요?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근데 나와서 얼마 안 있다 또 이제 술을 계속 그렇죠. 먹고 우울증이 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예. 그래도 그때는 이제 희망이 있었죠. 아, 이 사람이 술 끊고 새 사람이 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사업을 워낙 잘했으니까. 예. 근데 결국은 못 일어난 케이스예요. 근데 참 지금 얘기를 너무 담담하게 하시는데 너무 끔찍한 거예요. 가끔 남편이 만취해서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못 견디는 여성분이 많을 텐데 그렇죠. 그게 매일매일이고 맞아요. 안 드실 때는 주무시고 네. 그럼 맨정신에 나랑 있는 시간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하나님한테 뭐 기도를 어떻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정말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자는 애들 옷 입혀가지고 막 교회 가고 참 너무 참 처절했어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예. 그 찬양만 불러도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있으면 천국으로 화하도다. 또 내 주 얼굴 멀리 뵈니 참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울었는데 좀 어릴 때 슬퍼서 울어도 못 울게 하고 좋아서 웃어도 못 웃게 하고 참 그랬거든요. 네. 근데 너무 슬픔이 많은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그래. 근데 주님이랑 같이 있으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의 숨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는 그 가사가 그러네. 저한테 너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어요. 근데 참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먼저 변화돼야 될 사람은 저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남편을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먼저는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을 그냥 있었던 거예요. 참고 견디고.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남편 알코올 중독이랑 이렇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꼭 같이 사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중독이 깊어지니까 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일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이랑 계속 사는 분들은 아내가 배우자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정말 정신을 차려서 새 사람이 되던가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던가. 그래서 이거를 아셔야 돼요. 저도 모르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정말 극과 극이네요. 네. 그래서 너무 깊어지기 전에 헤어졌으면 오히려 건강하게 회복해서 다시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또 아쉬움.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셨어요? 참 그 고부간의 갈등이 심했죠. 저희 시어머님이 좀 특이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서울에 있고 이분이 지방에 계셨는데 자주 올라오셨어요. 그러면은 남편도 술을 마시지 않고 좀 일찍 와요. 자기 엄마 엄마가 오셨다고? 있으면 술을 마셔도 조금 먹고 일찍 오고. 엄마 온다고? 예. 두 분이 막 얘기를 하고 뭐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뭐 새벽에 물소리가 나서 이렇게 5시에 샤워를 할 사람이 없거든요. 욕실에 이렇게 가보면 두 분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예. 그러니까 어머님 목욕을 시키는 거죠, 아들을. 아니 누가 누구를요? 아들. 그 어머님이 엄마가 아들을. 어머님이 아들 예. 목욕을 시켜준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 정말 전신 벗고. 목욕을 다 벗고. 네, 팬티만 입고. 팬티만 입고 샤워를 해요? 예. 씻기는 거예요, 아들을. 저도 그런 건 안 해봤거든요. 그건 무섭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참 엄마 무릎을 베고 누워서 가슴을 만지면서 TV를 보는 거죠. 이런 내용이 제 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부끄럽지만 그와 저의 이야기를 이제 다 썼죠. 그럼 어머니가 혹시 또 아들에게 뭐 며느리 험담을 한다던가 뭐 이런 일도 있나요? 네, 한 누워서? 번은 저희 집에 오셨는데 남편이 과일을 사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 다음날 제가 과일을 깎아드리면서 맛을 보니까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과일 너무 맛이 없는데요. 왜냐면 맛없는 과일 드리기가 좀 민망하니까 그랬더니 야, 너 그거 애들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라. 뭐 과일 맛없다고 하면 다시는 안 사온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봤을 땐 술이 취해서 과일을 사니까 그 과일 파는 사람이 맛없는 과일을 줬겠죠.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이 어머님이 아들 방에 들어가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을 열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너 다시는 과일 사다 주지 마라. 제가 과일 맛없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어머님이 지금 계속 저렇게 사셨구나. 이간질하는 네. 늘 전화 통화도 자주 하고 하니까 참 저렇게 계속 생활하셨구나. 아니 그런 상황이면 굉장히 자괴감도 많이 들고 굉장히 심적으로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질 않는구나. 그러니까 맨날 늦게 들어오고 늘 술 취해서 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늘 허전하니까 그래서 아이도 하나, 둘, 뭐 셋, 넷 이렇게 낳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가정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믿음 좋은 남편, 술도 끊게 하고 정말 제가 기도한 결실을 좀 보고 싶었죠. 그렇죠. 좀 자랑도 하고 싶고 교회 믿음 좋은 권사님, 장로님 부부처럼 그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럼 이제 결혼 생활 하시면서 몇 년 사시다가 첫 번째 이혼을 하신 거예요? 거의 뭐 죽기 1년 전에 이혼을 했었기 때문에 2, 3년. 20년 사시다가 결국은 이제 이혼하셨는데 네, 이혼 한 번 했고. 다시 재결합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이혼을 딱 하고 나니까 정말 술을 끊고 살도 엄청 빼고 뭐 거의 40kg를 뺐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다르게 보였겠네요. 네,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진짜 새 마음을 먹었나 보다. 왜냐면 이렇게 결심을 하면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업도 굉장히 한때는 잘했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아이들이 아직 셋째, 넷째가 딸들이었는데 어렸어요. 근데 제가 또 상담학 공부를 해보니까 딸들은 어릴 때 아빠랑 이렇게 땀 냄새도 맡고 살도 부비고 해야 제일 중요하죠. 이 다음에 건강한 남편을 고르는데
저 때문에 아이들이 아빠랑 못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네. 건강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못 살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나 때문에 애들이 아빠 없는 아이들로 자라야 되나 싶어서 예. 안 되겠다, 그냥 합쳐야겠다.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남편도 합치자고 했고. 남편은 합치려고 살을 뺀 거죠. 술도 끊고. 아, 아내를 아내에게 네. 잘 보이려고. 이혼하고 작가님을 싶지가 위해서. 않으셨구나. 네, 이혼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변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군요. 첫 번째는 제가 엄청 꼬셨어요. 음. 다시 정신만 차리면 내가 합친다. 아, 와, 근데 집에서 계속 술 마시고 자니까 제가 같이 있으면 제가 미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꼬셔서 이제 고향으로 내보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변화를 보고 네. 다시 합치기로 재결합을 하셨고, 예. 그리고 다시 재결합을 하셨는데 네.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던가요? 재결합을 한 그날부터 술을 마셨어요. 와, 축하주라면서. 네. 와. 저는 딱 믿고 지방으로 서울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예. 그때 애들이 다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예. 그 애들을 학교를 다 옮겼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고. 또 큰일인데. 그리고 내려갔는데 그날 또 술 마시는데 제가 어떻게 또 다시 전학을 시키고 다시 와요. 아,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아서 이제 너가 죽든 말든 난 애들을 살려야 되겠으니까 제발 이혼만 해달라고. 다시 이혼하자. 예,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거의 이 사람은 매일 매달리고 무릎 꿇고 한 번만 자기를 봐달라고. 근데 그 다음날 또 술을 또 마시고 술을 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이혼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이혼을 이제 결정이 됐고, 네. 그러다가 언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본인이 다시 하기로 한 날? 예, 예. 이제 이혼을 하기 며칠 전에 이제 네. 손목을 긋고 아, 피를 흘리는 사진을 저한테 보내기도 하고 정말 한 번만 봐달라고 이제 그러기도 하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예. 그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날 아침에 너무 사람이 멀쩡해 보였어요. 예. 그래서 저한테 이제 토치를 달라고 예? 토치? 불 붙이는 예, 거. 예, 예, 토치를 달라고 해서 저는 친구들이랑 고기를 구워 먹으러 가려나 보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줬어요. 줬죠. 예. 예. 근데 그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어요. 어디서 어떻게 아, 그 근처 산에 차를 가지고 가서 그날 차 안에서. 집에서 안에서? 애에서 그래서 그걸 달라고 했던 거예요? 네, 그 아침부터 결심을 했다는 거네요. 네, 그 본인은- 충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네, 그래 전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인사 같은 거나 뭐 이런 그런 말도 했나요? 네, 뭐 마지막 인사나 인사라든가 뭐 약간 아니요. 징후를 나타내는. 전혀 없었어요. 그때는 낮이었으니까 술도 안 먹었을 것 같은데 참. 일단 처음에 연락이 안 됐을 것이고. 네, 예, 어떻게 저한테 이제 전화도 여러 번 했었는데 예. 그날 제가 이제 늦은 나이에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전화를 제가 받으면은 안 받고 왔을 땐 또 제가 수업 중에서 못 받고 예. 이제 그런 일이 그날 계속 있었어요. 엇갈렸군요, 전화가. 네. 전화를 하긴 하셨구나. 네, 아이고. 근데 전화를 서로 연결도 안 되고. 예. 그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아, 그날 사실 이제 책을 쓰면서 저도 기억을 더듬어 예, 예. 보니까 예. 알게 된 건데 사실 그때 기억이 완전 암흑이에요. 예. 친구가 오늘 하루 종일 안 보였다. 근데 최근에 이제 친구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예. 혹시 집에 있냐 이러는데 저도 집에 수업이 끝나고 가보니까 없었고 예. 친구가 오늘 하루 종일 안 보인다고 해서 평소에 술을 마시고 차에서도 자고 어쨌든 자는 경우가 많으니까 설마 어딘가에 있겠지 했는데 친구가 이상하다고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소식을 들으셨고. 네, 그러니까 설마 아니겠지. 예. 예. 그러면 응급실에서 처음 확인한 거예요? 네, 참 그때 일들이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조합을 해서 책을 쓴 거예요. 네. 아. 그 기억을 조합해서. 네, 그러니까 너무 놀라셔서 그렇죠. 네, 너무 놀랬고 또 경찰에 신고하자마자 금방 경찰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예. 남편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아이고. 정말 10분도 안 된 것 같아요. 아, 실종 신고를 내자마자? 예, 바로 아. 찾더라고요. 어떻게 그리고 찾았죠? 일단 휴대전화 기직을 통해서. 유서가 없습니다. 병원을 예. 어디로 옮길까요? 정말 1분도 안 돼서 그냥 모든 게 끝났어요. 근데 저는 그때
유서가 없다는 말을 왜 하실까? 어.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저를 의심하게 하는 단서였어요. 타사를 의심했어요? 네. 그 되게 막 억울하셨겠어요. 안 그래도 황망한 상황인데 용의자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도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라 뭐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네. 제가 또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앞에서 경찰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자살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는 그 말을 못 하니까 아빠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 하니까 아이들이 4명 다 비명을 지르고 울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기절했다는 사실도 사실은 기억을 못했고. 몰랐었어요. 응급실에서 처음 남편 봤을 때 어떻던가요? 제가 그 간호사기 때문에 네. 그런 뭐 돌아가신 분도 보긴 했지만 제가 남편을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안 보고 네. 시어른들이 보셨죠. 그럼 이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다 이제 있었던 일들을 다 네. 정리하고 조서를 꾸몄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경찰분이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이게 형식적인 거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사람 휴대폰을 이제 보니까 주고받은 문자, 네네. 싸웠던 문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예. 유서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저에 대한 걸 계속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뭐 저희가 예전부터 이렇게 쭉 지내왔던 부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찰 앞에서. 근데 너무 이게 진짜 제가 죽인 것 같고 제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 모멸감, 절망감, 죄책감. 야, 이거 잘못했다간 저도 어디 뭐 재판을 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 뭐 네. 애들은 집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텐데 제가 이 오밤중에 경찰서에 왔다는 사실이 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암담했고 끔찍했던 순간들이죠. 가족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에도 충격이 큰데 또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돌아가시고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예, 상상도 안 가는데요. 저도 저지만 이제 아이들이 제일 아이들이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그럼요. 일단은 이제 자살했다는 것은 제가 말을 안 하고 예. 장례식장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땅을 쳐다보고 우는 걸 보니까 예.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나 하나 참았으면 됐을 거를 예. 내가 못 참아서 애들을 다 저런 지경으로 만들어놨구나. 그러니까 셋째 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말을 하면서도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몇 살이었어요 그때?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아유, 다 알 거 아는 나이죠. 이게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예. 정말 제가 죽지만 말고 살아있으라고 했는데 그 살아있는 것도 못하냐. 정말 저절로 원망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죄책감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죄책감이 정말 엄청나게 들었죠. 그러니까 저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죄책감이 너무 심하니까 이게 참다 감당이 안 돼서 저도 이제 정신과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또 이런 공부를 하니까 예.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크리스찬이지만 반드시 누구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 또 상담 교수님들한테도 가고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운명대로 살다 갔습니다. 예.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지 당신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정신과 선생님한테 가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내가 토치도 줬고 예. 사실 남편을 잘못된 것 같다고 이렇게 친구가 신고한다고 했을 때 제가 정말 그거 고해성사처럼 제가 예. 책에 썼지만 지금 살아있을 때 연락이 되면 애매할 때 연락이 되면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면 나 내일 이혼을 못 하는데 나 저 사람이랑 진짜 끝내야 되는데 아예 깨끗이 끝난 다음에 찾던가 아니면 멀쩡히 살아있어서 찾던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에 시달린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이혼하기로 한 전날 이 사람이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 한 방 먹이고 갔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방 먹었다는 거죠. 그때 제 죄책감이 얼마나 뚝 떨어져 나갔는지 아 내가 한 방을 오히려 먹은 거구나. 근데 보통 상담하시던 선생님들이 이렇게 벌떡 안 일어나시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얼마나 화를 화가 내시는지 나셔서. 보통 죽은 사람은 불쌍하고 예, 예. 남아있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네. 제 가까운 사람들도 그래요. 야, 네가 어떻게 했길래 네 남편이 그렇겠죠, 그랬어. 그렇겠죠. 그러길래 애는 왜 이렇게 많이 낳았어? 이런 식으로 계속 저한테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은
제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처음으로. 그렇겠네요. 그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몇 살이었어요? 내 그때 사남매가? 다행히 고3 아이가 있었는데 수능 끝난 다음이었고 아, 다 고3, 컸군요. 중3,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1학년. 아유, 셋째, 넷째가 딸이고요. 네, 아유. 큰애가 아들들이었어요. 아유,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네네. 내 아이들을 또 대학도 보내고 하려면 일단 경제적인 또 걱정이 네. 다 찾아오잖아요. 네. 어떻게 견디셨어요? 정말 늘 걱정이었죠. 그러니까는 네.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제 어쨌든 남편이 있을 때는 뭐 빚이 있든 어쨌든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있었는데 뭐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예. 처음에 몇 달 좀 쉬다가 그 간호사 3교대를 했어요. 근데 못 모르고 한 거죠. 그 나이에 오랜만에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다른 거는 힘들어도 참겠는데 이제 나이트 근무를 할 때 네. 아침에 아이들끼리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느 날 4명한테 다 문자가 온 거예요. 아이들이 안 왔다고. 학교에서요? 예, 담임선생님이 문자를 다 보낸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일어나라고 전화를 했는데 다 안 받고. 아니, 그러면 어른 아무도 없이 애들끼리만 네. 그럼 셋째, 넷째 되게 어릴 나이인데. 네, 어린데 초등학생인데 오빠들한테 깨워놓고 가라 이랬는데 내 오빠들까지 다 잠이 든 거죠. 제가 그날 이제 집에 가면서 아이들을 만난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 막 가려고 나오고 저는 퇴근해서 이제 예. 들어가고. 진짜 이거를 잘 갔다 오라고 해야 되는지 혼내야 되는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이트 근무하고 집에 가면은 항상 침대에 가서 엎드려서 펑펑 그럼요, 울었던 그럼요. 기억이 나요. 뭐 남편이 혹시 뭐 빚을 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빚도 있었어요. 아. 빚이 있는데 저 상담하면서 그것도 파산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때 알았어요. 예. 뭐 빚도 있고 그랬더니 그거 빨리 하시라고. 그래서 상담하면서 그런 것도 알게 예. 됐고 그 제가 항상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고 내가 논문을 쳐서 부수고 세빗장을 꽂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너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이 나보다 항상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할까? 이 흑암 중의 보화는 아무도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 보화를 나에게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제가 믿고 네. 정말 더 이상 이렇게 쪼들리는 삶 살지 말고 이러단 제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대출을 받아서 산 아파트에서 대출을 더 받았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진짜 그 대출받은 돈을 통장에 넣어놨는데도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네. 일단 당분간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집 하나 이거 놔두고 죽느니 단칸방이라도 내가 아이들이랑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장도 좀 보고 아이들이 밤에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하는데 오밤중이니까 편의점에 가자 그래. 그래서 애들 넷을 데리고 아이스크림 2개씩 골라봐. 근데도 마음이 너무나 풍요로운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리고 이제 상담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부모가 여지껏 나를 안 밀어줬다고 원망하지 말고 이제 컸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밀어주세요. 왜 예전에 뭐 누가 서울로 유학 간다 그러면 뭐 집도 팔고 소도 팔고 네.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왜 이렇게 뒷바라지 그렇죠, 해준 얘기가 있잖아요. 예.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럼 내가 나를 밀어줘야 되겠다. 내가 집을 팔아서 나를 밀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집을 팔았지만 그때 이후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지금 경산중앙교회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서 장학금도 많이 받았고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이 장학금도 주시고 아이들 먹을 것도 사다 주시고 정말 그 구약의 그 어느 과부의 기름 계속 채워지는 그런 것처럼 참 기적처럼 그렇게 항상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먼저 시작해야 되는구나.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되는구나. 온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고 했는데 나는 항상 빼고예요.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겠지. 나는 빼고. 맞아. 근데 비로소 제가 저를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생기고 아이들도 눈에 들어오고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죠. 그래도 이 아이들 볼 때마다 그 아빠 없는 아이들이라는 생각에 참 네.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참 이렇게 교회 가서 네. 참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애비 없는 자식을 만들어놨냐. 왜 우리나라는 뭐 좀 잘못하면 너 아버지 뭐 하시냐. 옛날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빠 없다고 하면 너 애비 없는 자식이라 그러냐. 맞아요. 예전에 막, 그랬죠. 예, 막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겁이 나기도 하고 참 그런 원망하면서 남편한테 참 그런 원망의 기도를 좀 했죠. 근데 교회에 제가 새벽 예배에 가서 기도를 하면 저 혼자 너무 우니까 네. 이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렇게 네. 다른 분들이 조곤조곤 기도를 하시는데 네. 제가 이렇게 통곡을 하니까 방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어딘가에 가서 기도는 해야겠는데 근데 마침 집 앞에 조그만 개척교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를 좀 한번 가서 기도를 해볼까? 이제 그러고 갔는데 딱 교회 문 열자마자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네. 그게 싫은 게 아니고 좋았어. 아 여기다. 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교회 문을 안 잠그시겠대요. 아무 때나 와서. 아무 때나 와서 기도를 해라. 그래서 네. 제가 너무 잘 됐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정말 제가 남편한테 이제 욕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으로. 예.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냐. 네, 네. 애들하고 나한테 할 말이 그렇게 한마디도 없었어. 어떻게 유서를 안 쓰고 갈 수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막말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떠오른 한마디가 있었어요. 예. 제가 평소에 책을 조금 열심히 읽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럼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야, 책만 읽지 말고 책을 써라. 그 말을 굉장히 자주 했는데 그 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잘 됐다. 평소에 유서를 했구나. 너와 나의 어리석은 이야기를 책으로 써야 되겠다. 내가 책을 쓸게. 약간 복수심처럼. 내가 책을 쓸게.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저희 시부모랑 친정부모님 빼놓고 모든 사람한테 심장마비라고 속였기 때문에 책을 못 쓰겠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을 보고 쓰지 마라. 내가 그 책을 받을게. 나한테 써라. 근데 갑자기 정말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네. 여지껏 원망의 말이었는데 원망의 기도였는데 갑자기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아 이거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옥합을 깨트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뺑뺑뺑 돌면서 춤을 췄어요. 제가 원래 춤을 못 추는데 그렇게 악을 쓰면서 원망의 기도를 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죄책감에서 벗어난 거예요. 아 내가 이 책을 써야 되는 사명이 있나 보다. 그래서 춤을 추는데 정말 발레 하시는 분들이 날아갈 것 같은 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진짜 얼마나 혼자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책을 집필하게 되셨는데 이제 책을 세상에 공개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이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사실을 이제 온 세상에 알리게 되었을 때 좀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진짜 아이들한테는 언젠가는 알려줘야 되는데 왜냐면 또 자살 유가족 중에 또 자살하시는 분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네. 아이들한테 오픈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책을 쓸 때는 계속 숨겼지만 이제 출판이 정해지고 출판을 바로 앞두었을 때 큰애랑 둘째한테는 온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애들이 참 어때요?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겠죠. 그리고 큰애가 엄마가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아빠 돌아가시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이제 알겠다. 이제 알겠다면서 이렇게 많이 울었어요. 아,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뭐 엄마를 원망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이들이요. 예. 아이들은 오히려 그 저의 힘든 과정을 다 봤기 예. 때문에 이제 엄마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우리 가정이 엄마 때문에 지켜졌다. 예. 이제 큰애는 늘 고맙다고 하죠. 예. 그 이후에 먼저 떠난 그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에 대한 용서가 좀 되던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혼자 있을 때는 네. 참 원망을 많이 하고 원망의 눈물도 많이 흘리고 네. 그런데 이제 상담 치유나 이런 집단 상담 같은 데 가서 예. 남편에 대한 생각이 바뀌니까 살겠더라고요. 어딜 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남편분이 그렇게 막 다투고 그럴 때 어떤 집은 아내를 죽이고 본인도 죽고 그거를 자식들이 발견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혼을 앞두고 한쪽 배우자가 싫어할 때는 원래 빨리 떨어져 있어야 된대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욱하는 성격이 그럴 수도 있는데 남편이 멀리 가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 보니까 당신을 사랑하나 보다. 애들한테 험한 꼴도 안 보이고
갑자기 제가 남편이 고마운 사람이구나. 그게 마지막 나에 대한 예의였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미운 게 아니고 정말 고마운 사람이고 그래도 나를 사랑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마지막으로 이 자살 유가족들 지금도 심적으로 아마 같은 경험을 통해서 죄책감과 또 많은 슬픔을 통해서 우울증을 앓고 있을 그 가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세요? 저는요 정말 당신 탓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닙니다. 전 그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그런 선택을 하고 나면요 고개를 못 들고 다녀요. 정말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거든요. 네.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더더군다나 자식이 그런 선택을 했다? 부모님이 뭔가 잘못 키운 것 같고 그렇죠, 맞아요. 배우자가 그런 선택을 했다? 배우자가 뭔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일이 있기 전부터 그 사람들이 힘들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오히려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죽은 자보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살려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또 죽어요. 네, 맞아요. 나중에는요, 제가 죽을 것 같아서 다 그만두고 대출을 받아서 견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은요, 무조건 아기처럼 돌봐줘야 돼요. 맞아요. 그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한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빨리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는데 아버지 노릇까지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지금 엄마 노릇도 못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가 힘이 없어 보이니까 저한테 대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주는 반찬, 제가 그냥 해놓은 거 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받아 먹고 그대로 견디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직장에 가서는 애들이 불쌍해서 울어요, 일을 하면서. 근데 막상 만나면 니네 왜 이렇게 어질러놨어? 밥은 먹고 식탁에 왜 이렇게 어질러놨어?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잘 땐 또 죄책감에 시달려요. 도대체 우리 애들 어떡하면 좋나? 제가 밥을 먹으면서도 우니까 애들이 엄마 죽으면 안 돼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왜 울어요? 보통 이렇게 물어볼 텐데 우리 집 애들은 이제 아빠가 죽었는데 엄마까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랑 1000년은 사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이러다 우리 애들까지 다 죽겠구나. 그렇죠. 네 이제 여기서 일어나야 되겠구나. 근데 마침 우리 둘째 아이가 저한테 엄청 대드는 거예요. 저도 지금 괴로운데 혹시 엄마 아빠 엄마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그때 완전 쓰러졌었어요. 가뜩이나 저 때문에 죽은 것 같은데 아들이 저한테 엄마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고 아빠가.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네. 그래도 제가 힘이 있어 보이니까 아이가 대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예. 제가 힘이 없어 보이면 아들이 대들지를 못한대요. 아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때 제가 벌떡 일어나서 집단 상담을 가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그러고 보니까 아이들 때문에 제가 다시 살아난 거는 맞네요. 그렇네요. 참 오늘 이야기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우리 안수지 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이고, 뭐 참 무지했구나 싶습니다. 제가. 왜냐면 항상 망자에 대해서만 불쌍하다는 생각이 습관적으로 드는데 남아있는 사람도 안 됐지만 왜 저 사람이 너무 안 됐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만신창이로 피투성이가 된 건데 겉으로 드러났는데 멀쩡해 보인다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정신 차리란 소리 하고 와 우리가 입 밖에 내지 않았어도 어떤 자살 유가족한테 그런 생각을 그런 시선으로 봤다는 것도 굉장한 문제가 있겠구나. 전혀 생각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종수 형제. 제가 유독 약간 화이팅주의자거든요. 아. 힘내, 너 할 수 있어, 야, 할 수 있어, 막 이런 주의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다 처방전이 다 다르듯이 이 화이팅도 골라가면서 처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인 국가예요. 네.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자살 유가족도 가장 많은 나라라는 것이겠죠. 네, 맞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작가님 겪으실 그 슬픔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것이에요. 네.
어떻게 그들을 품고 그들을 안아주고 이 사회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 것이며 또 특히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들을 네.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네. 그들의 정말 말씀대로 씻을 수 없는 상처 네. 삶을 산다고 하는데 이건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내야 되고 네. 살아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그 상처를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또 우리 작가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상담합을 시키신 이유도 내가 겪은 그 고통을 겪고 있을 다른 분들을 품고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런 공부를 시키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살아내야죠.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기쁨을 기대하면서 우리 딸들 나중에 정말 좋은 남편들 만날 수 있도록 또 정말 멋진 남편들 만날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도 끊임없는 기도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간증 나눠주시고 지금도 나약하고 쓰러져가는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상담을 열심히 해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간증 얘기 나누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